선 따기 강좌를 시작해 볼게요. 대상은 선을 못 따는 분들을 위한 선 따기 강좌고요. 몇 가지 팁하고 몇 가지 규칙 알려드릴 거예요. 이 팁과 규칙만으로도 여러분들을 선 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선 따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한 가지 있는데, 액정 태블릿에 선을 이만큼 그으면 그은 만큼 선이 그어지잖아요. 근데 이런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다면 화면보다 이 작업 영역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만큼 그을 때 이만큼 그어져요. 무슨 얘기냐면, 우리가 선이 이만큼 흔들리면 실제로 이만큼 흔들려서 나타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선을 따는 게 더 어려워져요. 그래서 선을 딸 때 확대와 회전을 잘 사용하면 선 따기가 굉장히 편해지거든요. 그러면 실제로 선을 따보면서 마저 설명을 해볼게요. 먼저 선이 안 따지는 경우를 얘기를 해볼게요.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확대와 회전을 사용해야 되는데, 확대도 하지 않고 회전도 하지 않으면 선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이렇게 작은 크기에서는 선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일단 확대를 먼저 하세요. 그리기 편할 정도로 확대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선을 빠르게 긋는 거예요. 천천히 그으면 안 돼요. 빠르게 긋습니다. 그 다음에 확대를 했는데도 선이 잘 안 따진다. 그럼 회전을 시킵니다. 회전을 시켜서 선 긋기 편한 각도를 만들어 놓고 선을 그으면 선이 따지거든요. 선을 느리게 긋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선을 느리게 그으면 선이 깔끔하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선을 빠르게 그어주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선을 빠르게 긋다 보면 실수가 많이 나올 거예요. 그러면 실행 취소 버튼을 눌러서 다시 선을 그으면 돼요. 선 긋기와 실행 취소를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. 자기가 원하는 선이 나올 때까지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. 그리고 속눈썹 안쪽은 사람마다 그리는 방법이 다 다른데요. 일반적으로 얇은 선으로 채워주면 그리기도 편하고 보기에도 깔끔하거든요.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자고요. 대신에 이것도 깔끔하게 선을 써야 돼요. 여기서 대충 빠르게 그리겠다고 선을 막 쓰면 예쁜 그림이 안 나와요. 그래서 이것도 집중해서 깔끔하게 선을 쓰자고요. 우리가 일반적인 크기로 줄여서 그림을 보면 굉장히 깔끔한 결과물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쌍꺼풀 표현할 때는 얇은 선을 사용해야 돼요. 이럴 때 두꺼운 선 사용하면 보기 안 좋거든요. 얇은 선을 사용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눈썹을 그릴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을 빠르게 써야 돼요. 그리고 잘 안 그려진 선은 자꾸 수정하지 말고요. 그냥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 게 더 빨라요. 그 다음에 눈동자를 그릴 건데요. 눈동자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. 저도 잘 못 그려요. 곡선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곡선 쓰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선을 얇게 쓰기보다는 보통 다른 그림들 많이 살펴보면 눈동자는 조금 선을 두껍게 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눈동자는 일단은요, 선을 얇게 쓰지 말고 조금 두껍게 쓰자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전을 잘 해서 내가 원하는 선이 나올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 놓고 그리는 게 중요해요.
그 다음 반대쪽을 그릴 건데요. 반대쪽은 이 상태에서 그냥 그려도 되고요. 그게 어렵다면 그림을 완전히 뒤집어서 그리던가 좌우 반전을 시켜서 그리면 돼요. 선 딸 때는요,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돼요.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얼굴선을 그릴 때는 이 얼굴선은 정말 어렵거든요. 이거는 조금만 잘못 그리면 캐릭터 인상이 완전 달라지고 얼굴이 완전 사람이 바뀌어요. 그래서 여기가 정말 힘듭니다. 여기도 방법은 똑같아요. 확대하고 회전하고 스피드.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거 안 돼요. 이거 뭐 이렇게 선을 조금 정확하게 안 쓴다 하더라도 이런 그림체도 괜찮다 하면 이렇게 그려도 되긴 돼요. 근데 좀 어색하죠? 축소시키니까 또 괜찮네. 자, 어찌됐든 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지우고 빠르게 선을 그어야 돼요. 이런 곡선 부분은 그렇게 뭐 빠르게 안 그어도 되긴 하거든요. 그 다음에 선을 좀 지워줘도 되고요. 이거 사실 좀 무한 반복이긴 해요.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선 나올 때까지 무한 반복하면 됩니다. 선이 깔끔하게 나왔죠. 뭐 조금 지저분한 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. 실제로 완성된 그림들 봐도 엄청나게 확대시키면 선이 다 조금 울퉁불퉁하거든요.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요 정도 선에서 선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. 조금 선의 두께가 좀 얇은 부분들은 조금 추가를 해서 그
다음에 이제 가장 그리기 또 힘든 부분이 머리카락이거든요. 머리카락은 이전에 그려놓은 그림들하고 겹치니까 다른 레이어에 그려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요, 그 위에서 그으면 지우기가 편해요. 밑에 그려준 선이 안 지워지니까요.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인 게 정말 여기 확대와 회전, 스피드가 필요한 부분이 정말 머리카락입니다. 왜냐하면 다 곡선이거든요, 머리카락은. 그리고 사실 머리카락이 길기 때문에 이거 한 번에 다 선을 못 그어요. 이렇게 중간에 끊어서 다시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. 이게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. 잘 안 된다는 건 각도가 좀 나한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. 그럼 이것도 반전을 시켜서 각도를 좀 맞춰서 그으면 이게 또 그려집니다. 여기도 무한반복이에요. 그리고 머리카락 그릴 때 팁인데요. 머리카락 그릴 때 선과 선이 만나는 자리는 그림자를 더 넣어줘야 돼요. 선과 선이 만나는 자리가, 선이 얇아지면 굉장히 어색해 보여요. 그래서 저 부분을 좀 진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. 머리카락 그릴 때 그 다음으로 어려운 부분이 바로 윗머리에서 뒷머리로 넘어가는 저 부위거든요. 저희가 굉장히 기다란 곡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부위 그리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. 그래서 저 부위도요, 한 번에 그릴 수 있으면 한 번에 그리면 되는데 한 번에 못 그릴 경우에는 나눠서 그려야 돼요. 나눠서 그리면 그릴 수 있습니다. 선을 다시 연결해서 그리는 건데 처음에는 힘들 수 있는데 자주 하다 보면 요령이 또 생기거든요. 이렇게 선따기 강좌 진행해 봤고요. 자세하게 설명드리느라고 편집 없이 진행하느라 거의 편집을 안 했거든요. 중간에 좀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긴 했지만 빠르게 진행한 부분은 없어요.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요.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